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데 그 빛이 차가운 CEO 한수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수연은 책상 뒤에 앉아 손가락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지은을 바라보았다. 배신. 그건 내가 먼저 한 일이잖아. 수연의 대답은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이 순간 수연의 가슴 속에서 알파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자였다. 대기업의 CEO로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사회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온 그녀. 하지만 지금 이 여자 앞에서 그 통제가 무너지려 했다. 수연은 어린 시절부터 완벽을 강요받았다.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쌀쌀맞은 교육 아래 자랐다. 여자는 강해야 해, 약함은 용납되지 않아.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MBA를 마치자마자 가족 기업에 들어갔다. 30대 초반의 CEO가 된 그녀는 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경쟁자들은 피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알파였다. A, B, O 세계에서 알파는 지배자, 강자.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 알파는 더 큰 압박을 받았다. 결혼, 출산, 전통적인 역할. 수연은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왔다. 지은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회사 인턴으로 들어온 지은은 오메가였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여자. 수연은 처음에 그녀를 무시했다. 그런 약한 애가 무슨 도움이 돼? 하지만 프로젝트 중 지은의 창의력이 빛났다. 한강변 카페에서 늦은 밤 미팅을 하던 날, 지은이 말했다. 대표님, 항상 그렇게 차가우신가요? 가끔은 쉬어도 돼요. 그 말에 수연의 알파 본능이 반응했다. 보호하고 싶은 충동. 하지만 수연은 억눌렀다. 쉬는 건 패배자들의 목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수연의 비서가 되었다. 매일 아침 수연의 커피를 타오고 스케줄을 관리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함께 이동할 때 지은의 향기가 수연을 자극했다. 오메가의 페로몬. 수연은 이를 무시하려 애썼다. 나는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은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금기. 더구나 알파 여성과 오메가 여성의 사랑은 더 복잡했다. 어느 가을날 회사의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가 스파이를 심어 기술을 훔쳤다. 수연은 밤새워 대책을 세웠다. 지은이 피곤한 그녀에게 김밥을 사다 주었다. 대표님, 먹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 순간 수연의 손이 지은의 손을 스쳤다. 전율이 왔다. 알파 본능이 깨어났다. 지은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그냥. 대표님이 좋아서요.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지?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수연아, 결혼할 때 됐어. 알파 남자를 찾아 수연은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다음 날 지은을 불러 물었다. 너 나랑 데이트할래? 지은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진심이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길에서 데이트를 했다. 홍대 거리에서 거리 공연을 보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셨다. 지은은 수연의 차가운 껍질을 벗겨냈다. 대표님, 웃는 얼굴이 정말 예뻐요. 수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CEO가 비서랑, 수연은 이를 통제하려 애썼다. 소문은 무시해.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우리 괜찮을까요?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수연은 지은을 N서울타워로 데려갔다. 눈이 내리는 밤, 서울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지은아, 나랑 영원히 함께 할래? 수연이 물었다.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네, 하지만 가족은 수연은 안아주었다. 알파 본능이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수연아,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돼? 누군가 배신했다. 지은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린 거였다. 수연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을 밀어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지은이 울었다. 아니에요. 사랑해요. 하지만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끝이야. 알파 본능이 욕망을 배신했다. 보호하려던 본능이 오히려 파괴를 불렀다. 수연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가 쓸쓸했다. 지은과의 이별 후 그녀의 삶은 다시 통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슴속에 빈자리가 생겼다. 알파로서의 그녀는 강해야 했지만 밤마다 지은의 향기가 그리웠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수연은 스스로를 탓했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에서 일했다. 바다를 보며 수연을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오메가로서의 그녀는 알파의 보호를 갈망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 사랑은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 지은의 어머니가 말했다. 너 왜 서울에서 내려왔어? 좋은 직장 있었잖아.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쉬고 싶어서요. 수연은 업무에 몰두했다. 새 프로젝트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하지만 미팅 중 지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비서가 바뀌었지만 누구도 지은처럼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다. 수연아,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회사부터 지켜.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행복.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차 볼까야? 그날 밤 수연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추운 바람이 불었다. 벤치에 앉아 지은의 사진을 보았다.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알파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지은을 찾고 싶었다. 다음 날 그녀는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한국의 산맥이 지나갔다. 마음이 복잡했다. 지은의 카페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지은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수연 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다가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야? 하지만 그녀는 안겼다. 그날 그들은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말했다. 우리가 강하면 돼.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은이 웃었다.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수연은 진지해졌다. 가능하게 만들자. 그러나 충돌이 왔다. 회사에서 내부 배신자가 나타났다. 수연의 프로젝트가 유출되었다. 조사 중 지은의 과거 친구가 관련된 게 드러났다. 왜 나를 배신했어? 수연이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이 울었다.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제가 말렸어요. 하지만 증거는 지은을 가리켰다. 수연의 알파 본능이 분노로 폭발했다. 너였어. 모든 게 내 짓이었어? 지은은 부인했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수연은 밀어냈다. 나가. 지은은 떠났다. 이번에는 영원히. 수연은 후회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녀는 다시 차가운 CEO가 되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수연은 홀로 산책했다. 지은의 기억이 스쳤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지은의 어머니였다. 지은이가 사고로 병원에 있어요. 수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지은은 누워 있었다. 교통사고였다. 수연씨 왔어요. 지은의 약한 목소리. 수연이 울었다. 미안해. 사랑해. 그날 수연은 모든 걸 내려놓았다. 회사에 사표를 냈다. 이제 자유로워질게 지은의 회복을 돕기 위해 곁에 머물렀다. 한국의 전통의학, 한의원을 함께 다녔다. 지은이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알파 본능이 이제 보호로 바뀌었다. 욕망이 아닌 사랑으로. 지은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 생활 속에서 수연은 그녀를 돌보았다. 매일 아침 죽을 끓여오고 책을 읽어주었다. 한국 동화처럼 행복한 결말이 있을 거야. 수연이 말했다. 지은이 미소 지었다. 대표님, 이제 대표님 아니에요. 수연은 웃었다. 그냥 수연이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의 우수연은 무시했다. 그녀의 알파 본능이 지은을 지키려 했다. 가족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 포기하고 수연은 대답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지만 받아들일게.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지은이 행복하면 돼. 한국 사회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LGBT 권리가 논의되던 시기. 수연과 지은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퇴원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동네. 함께 요리하고 산책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이게 꿈 같아.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로맨틱하게. 알파와 오메가의 조화. 하지만 과거의 배신이 다시 나타났다. 회사에서 유출된 프로젝트로 소송이 걸렸다. 수연의 전 동료가 그녀를 고소했다. 내가 배신자야.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다. 지은이 곁에 서서 말했다. 수연 씨, 제가 증인할게. 진실이 드러났다. 지은의 친구가 진짜 범인이었다. 그녀가 모든 걸 자백했다. 미안해. 질투했어. 수연은 용서했다. 인간이니까. 법정 후 그들은 자유로워졌다. 여름에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속 온천에서 휴식을 취했다. 우리 미래는?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말했다. 함께 할게. 결혼식은 해외에서. 가을, 수연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카페. 서울의 이태원에 열었다. 지은이 함께 운영했다. 손님들이 왔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고마워요. 용기 주셔서. 수연의 삶이 변했다. 통제에서 자유로. 하지만 고난이 끝난 건 아니었다. 지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사고 후유증.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였다. 수술해야 해. 의사가 말했다. 수연의 알파 본능이 절망으로 변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밤에 지은을 안고 울었다. 수술날, 수연은 기다렸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제발 이 수술은 성공했다. 지은이 깨어났다. 수연씨, 사랑해.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욕망이 아닌 진정한 사랑.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집에서 트리를 장식했다.
선물을 주고받았다. 내년에는 더 행복할게 수연이 약속했다. 한국의 추운 겨울,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새해가 밝았다. 수연과 지은은 카페를 키워갔다. 이태원의 거리가 활기찼다. LGBT 프라이드 행사가 열리던 날, 그들은 참가했다.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군중의 함성이 울렸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과거의 차가운 그녀는 사라졌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다시 왔다. 아버지가 카페를 찾아왔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행복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가 걱정해. 손주는 지은이 차를 내왔다. 아버님, 저희가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노력해보자. 지은의 건강은 안정됐다. 함께 요가 클래스에 다녔다. 서울의 공원에서 명상했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동의했다. 알파 본능이 이제 균형을 찾았다. 봄, 벚꽃 축제. 여의도에서 피크닉했다. 주변의 가족들이 웃고 있었다. 수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지은이 키스했다. 부드럽게. 하지만 새로운 충돌. 카페에 반대 시위가 왔다. 보수단체가 이상한 사랑 반대 피켓을 들었다. 수연은 대응했다. 사랑은 자유야. 경찰이 왔다. 지은이 두려워했다. 괜찮을까? 수연은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미디어에서 보도됐다. 전 CEO의 LGBT 카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수연은 응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여름, 더위 속에서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이 이야기 나눴다. 비슷한 사연들. 수연은 상담도 했다. 용기 내세요. 그녀의 삶이 의미를 찾았다. 가을, 단풍놀이, 경주의 사찰로 갔다. 불교 사원에서 기도했다. 평화로운 사랑을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지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알파 여성. 지은아, 나랑 돌아와. 지은이 거부했다. 수연 씨가 있어. 그녀가 분노했다. 내가 오메가잖아. 알파가 필요해. 수연이 개입했다. 지은은 내 거야의 대치. 그날 밤, 싸움 후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 과거야. 수연은 용서했다. 과거는 지나갔어. 겨울, 눈 내리는 날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모임, 친구들만.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반지는 서로의 손에 끼웠다. 알파 본능이 완성됐다. 사랑으로. 결혼 후, 삶은 평화로웠다.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부산 지점도 열었다. 지은의 고향에서. 어머니가 도왔다. 딸아, 자랑스러워. 수연은 가족과 화해했다. 아버지가 카페를 방문했다. 좋은 일이야. 하지만 건강 문제. 지은의 후유증이 재발했다. 통증이 왔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수연은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도로. 검은 화산석 길을 걷고 바다를 봤다. 여기서 살까? 지은이 웃었다. 여행 중 수연은 과거를 회상했다. CEO 시절의 스트레스.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어. 지은이 말했다. 지금은 수연은 안아주었다. 최고야. 서울로 돌아와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리 단체에 참여. 세미나에서 연설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여름, 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춤췄다. 음악 소리에 웃음이 터졌다.
자유로워. 하지만 위기. 카페에 방화 시도가 있었다. 혐오 범죄. 수연의 알파 본능이 분노했다. 누구야? 경찰 수사. 범인은 보수단체 멤버. 재판에서 증언했다. 사랑을 증오하지 마세요. 사회가 반응했다. 지지 캠페인. 카페는 더 유명해졌다. 용기 있는 커플. 가을, 수학제. 시골로 갔다. 사과 따기. 이게 삶이야, 지은이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집에서 파티. 친구들 모였다. 노래하고 웃었다. 수연은 감사했다. 지은아, 고마워. 새해, 계획 세웠다. 아이 입양할까? 한국에서 어렵지만 노력했다. 상담소 다녔다. 가능할 거야. 봄, 벚꽃 아래서 산책. 지은의 건강이 좋아졌다. 기적 같아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이 치유했다. 시간이 흘렀다. 수연과 지은은 5년을 함께했다. 카페는 전국에 퍼졌다. LGBT 쉼터 역할도 했다.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선배님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가족이 커졌다. 입양한 아이, 작은 여자아이. 우리 딸, 지은이 안았다. 수연의 알파 본능이 가족을 보호했다. 하지만 노화. 지은의 건강이 약해졌다. 피곤해 수연은 돌봤다. 한의원, 산책. 여름, 마지막 여행. 제주에서. 바다 보며 말했다. 영원히 사랑해, 지은이 미소 지었다. 나도. 가을, 지은이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수연은 울었다. 왜 나 혼자. 장례식, 친구들 왔다. 지은 씨는 행복했어. 수연은 카페를 이어갔다. 아이와 함께. 겨울, 눈 내리는 날, 한강에서 지은을 생각했다. 내가 가르쳐준 사랑 알파 본능이 욕망을 배신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수연은 책을 썼다. 통제와 사랑 베스트셀러. 한국 사회의 변화 불렀다. 봄, 벚꽃 아래. 아이와 산책. 엄마, 지은 엄마는 어디 계셔? 수연은 말했다. 하늘에서 지켜봐. 인생은 계속됐다. 수연의 삶은 낸 벤으로 가득했다. 사랑의 승리.